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 실천입니다. 건강이 부실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체 해부학 구조에 있어서 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체를 구성하는 휴먼 스켈리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스컬이라고 하는 두개골이 우리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대개 일반적으로요. 그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다는 것. 놀랍죠? 여러 개가 이렇게 봉합되어 있다고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죠. 봉합이라는 말. 마치 꿰매서 밀착되어 있는 거, 고정되어 있듯이. 그리고 여기 이제 뼈가 나와 있는데 이 뼈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뼈라고만 알고 있지만 겉부분은 아주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치밀골이라는 말을 쓰고요. 속 안에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고 공간도 있고 그래서 뭐 해면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골반의 구조인데 골반의 구조가 남성과 여성이 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은 출산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부러진 뼈예요. 이게 뼈가 부러진 부분 보이죠? 이게 엑스레이로 촬영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간단한 원리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뼛속의 혈관이 이렇게 응고가 되고 혈전이 생겨서 응고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게 뼈가 형성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더 단단한 모습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다뤄볼 내용들에는 일반적으로 안 쓰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좀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생각에 동의하실 듯 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그 인체 구조가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전체 인간의 골격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skeleton이라는 말을 씁니다. human skeleton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인간의 골격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뼈부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팔이죠. 팔도 아래팔이 있고 위팔이 있습니다. 팔도 위팔. 그래서 휴머러스라고 그러는데 upper arm bone, 위쪽 팔뼈. 근데 위쪽 팔뼈 이렇게 안 쓰고요. 이거를 상완근, 윗상자 쓰고 팔 완자 써가지고 상완근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더 어렵다는 것. 상완근. 굉장히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죠? 한국말이. 그 다음에 여기 ribs protect the heart and lungs라고 되어 있어요. ribs는 이 갈비뼈 말하는 건데 갈비뼈도 전문가들이나 좀 유식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갈비뼈라는 말 잘 안 쓰고 늑골이라고 그래요. 갈비 늑자를 써서 늑골이 heart, 심장과 폐, 심폐를 보호해준다. 여러분 이 갈비뼈 의외로 이렇게 손상이 잘 생깁니다. 갑자기 몸통을 돌리다가도 골프 치시는 분들도 허리 돌리다가 이렇게 갈비뼈에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손가락뼈가 있어요. 손가락뼈 이거 발음이 phalange, 팔랑크스라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그 마케도니아, 메스다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알렉산더가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그 군대를 끌고 다닐 때 팔랑크스라고 하는 방어대형 그런 창병을 갖다가 네모꼴로 딱 배치해 갖고 긴 창을 그리고 밀고 나가는 그런 전투대형을 형성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유행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halanges 이게 손가락 뼈와 연관돼 가지고 이것도 그냥 손가락 뼈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손가락 지자를 써가지고 지골이라고 그럽니다. 손가락지, 지골. 우리가 검지, 엄지 할 때 그 지자가 손가락 지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손가락뼈, 이렇게 손가락뼈라고 해도 별반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골이라고 그러고요. 지골.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 뼈 중에서 제일 큰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femur라고 하는 뼈가 있어요. thigh bone. 자, femur, thigh bone. 이 thigh bone, 이 femur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좀 유식한 말로 넓적다리 뼈 그러지 않고요. 넓적다리 퇴자가 있어요. 그래서 퇴골. 근데 크니까 대퇴골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한국말 배운다는 느낌이 더 강하죠? 영어 단어보다도. 이거 뭐 femur라는 단어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thigh bone 이건 넓적다리 뼈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풀어 쓴 거니까. 그래서 이 femur라는 전문 용어 이게 한국말로 대퇴골이라고 한다는 것. 대퇴골 그럴 때 그 퇴자가 넓적다리 퇴자라는 것. 이거는 신체에서 가장 커다란 가장 강한 뼈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퇴골. 자, 한국말이 더 고급스럽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우리 몸의 쪽이 이 척추가 있죠. 척추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backbone이라고 나와 있어요. 척추는 upper body, 신체 상부의 신체를 지탱해 준다. 척추. 자, 이 뼈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티비아 혹은 쉰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 티비아라고 하는 거는 그 뼈 이렇게 보면 아랫뼈 발의 아래 여기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정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강이 뼈입니다. 근데 정강이 뼈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정강이 경자를 써가지고 경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골을 다쳤다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건지 우리는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은 전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티비아, 쉰본이라고 한다는 것, 경골, 정강이뼈. 그리고 여기 tarsals, the ankle and heel bones라고 돼 있어요. tarsal, 여기 tarsal이라고 하는 거는 발목뼈 그러는데 이것도 발목이나 혹은 조금 그 발목을 나타내는 그러한 부자가 있어요. 발목 부자. 그래서 부골이라고도 그럽니다. 발목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발목뼈는 지금 여기 부위를 말하니까 앵클. 우리가 발목 여기 많이 다치잖아요. 삐끗해가지고 뭐 발목 염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축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몸무게가 가분수인 분들 특히 많이 다치시는 것 같아요. 인대가 늘어나고 그런 경우 많죠. 발을 헛디뎠을 때도 체중이 실리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부상이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그럴 부위인 것 같아요. 여기 heel bone, 그 발 뒤꿈치 뼈, 여기 tarsal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발목과 발꿈치 뼈를 갖다가 tarsal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부골.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부위가 부골이라면 그 중에
여기 메타타르설, 부골 가운데 중앙 부위, 그러니까 중앙 부골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여기 soul bon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발의 가운데 부분에 가지고 중족골이라고 그래요. 발족자 써가지고 중족골, 혹은 또 유식한 말로 척골이라는 말을 씁니다. 척골이라고 할 때 그 척추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밟을 척자가 있어요. 밟을 척자 써가지고 척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보다 한국말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용어가 훨씬 어렵다는 것. 척골, 부골, 그렇죠? 정강이뼈, 경골, 굉장히 어렵죠? 대퇴골. 자, 이런데 이제 머리뼈 구성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머리뼈 두개골 구성을 가볼 건데 두개골 구성을 가보기 전에 여기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탁한 것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뼈에 관한 전문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서로 사용할 때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 그런 정도 용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many bones do I have? 자, 인간은 얼마나 많은 뼈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 몸에 얼마나 많은 뼈가 있을까? 자, 이거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Without its skeleton. 이때 it는 인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그 인체의 skeleton, 이 골격이 없다면 your body, 여러분의 신체는 would collapse,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floppy, 골격이 없으니까 floppy는 좀 느슨한 걸 얘기해요. 그죠? 흐느적거리고 느슨해가지고, 즉 loose하고 slack한 걸 말합니다. 엉성한 더미로 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너져서 여기 엉성하고 느슨한 그런 더미, 뭐 장작더미 쌓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느슨한 더미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without은 못못이 없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혹은 but for, 더 줄여서 if not for라고 쓸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가정법이 형성돼서 여기 would가 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skeleton, 이런 your body의 skeleton, 골격 구조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체는 무너져서 느슨한 형태로 쌓이게 될 것이다. 이때 hip은 hip, 이거는 수북히 쌓인 그런 더미라고 그러죠. 더미. accumulation 혹은 stack, 이렇게 쌓아놓은 거. This supportive framework is constructed. 이와 같은 몸을 지탱해주는 지탱적인 그러한 이 틀, 몸을 지탱해주는 틀. 자, 여기 벌써 이렇게 풀어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skeleton인데, skeleton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틀. 그래서 골격 구조. 이 지탱해주는 framework, 이 지지 framework는 is constructed, 구성되어 있습니다. 206개의 뼈들로,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벌써 우리가 의문시했던 거 하나 나왔죠?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지탱, 이 골격은, 지지 골격은 makes up about 20% of your body weight. 여러분의 신체 하중, 몸무게, 여러분의 체중의 20%를 구성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kg이 나간다 그러면은 20%, 20kg이 뼈의 무게라는 겁니다. 자기 뼈의 무게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kg 나간다 그러면 10kg이 뼈의 무게라는 겁니다. Each bone is a living organ. 근데 각각의 뼈는, 이때 여기 20%라는 것, 체중의 20%라는 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Each bone is a living organ. 근데 각각의 뼈는 living organ, 살아있는 기관이다. 뼈가 살아있는 기관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희한한 느낌이 듭니다. 살아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기관. 근데 이것은 a structure that makes it as strong as steel. 강철처럼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기관인데 이것은 그 뼈를 갖다가 강철만큼이나 강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뼈를 이루는 그런 그 골격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at a fraction of the weight. 그러니까 이 무게의 fraction은 분수, 쪼가리 이런 거니까 아주 작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그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러니까 강철만큼이나 강한 무게는 별로 안 나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 a fraction of 또는 small, the very small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아주 작은 무게를 차지하지만 그러나 강철만큼이나 강하게 그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 뼈만의 특이한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뼈를 이루는 그 살아있는 기관으로 무게는 훨씬 적지만 강철만큼이나 강하다. 그래서 강철보다는 훨씬 가볍지만 강철만큼이나 강한 구조가 인체의 그 뼈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your skeleton also surrounds and protects. 여러분의 이 골격은 또한 에워싸고 보호해 줍니다. delicate organs, 섬세한, 미세한, 그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그런 섬세한 기관들을 보호해주고 예를 들면 the brain, 뇌, heart, 심장과 같은 이런 섬세한 기관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when pulled by muscles, 근육에 의해서 뼈가 당겨졌을 때 이렇게 끌려지게 되면 근육에 의해서 뼈가 당겨지게 되었을 때 makes you move. 그 뼈는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when pulled 여기 사이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이에는요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skeleton is 이렇게 하는데 your skeleton이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it is가 빠져 있는 겁니다. 골격이 근육에 의해서 이 골격에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근육을 당기게 되면 그때 뼈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 frontal bone forms the forehead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forehead. 여기 frontal bone, 이 정면을 바라보는 뼈. 그래서 전두골이라고 그래요. 앞전자 써가지고 두개골의 앞부분에 있는 그 전두골. 전두골은 이마를 형성한다. 그래서 전두골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한글 세대들한테는. 그래서 그냥 이마뼈, 맞박뼈라는 말은 안 쓰고요. 맞박뼈는 좀 상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마뼈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무슨 해부학책 있는 느낌이니까 무슨 스포츠 관련이나 뭐 이러한 나중에 의학을 꿈꾸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좀 흥미가 떨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용어가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관한 이야기니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굉장히 흥미를 얻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parietal bones at the top of the skull. 여기 skull이 아니라 skull이라고 읽어요. skull. 그러니까 이 두개골의 꼭대기에 있는 뼈,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있는 뼈, 그러니까 머리 우리가 마루뼈라고 그러죠. parietal bones, 마루뼈. 좀 유식한 말로 머리 두자에
정수리 정자 써가지고 두정골, 정수리뼈, 두정골이라는 말 씁니다. 두정골, 정수리 부분. 그래서 정수리뼈 이거 하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이쪽 부위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딱 합쳐질 때 이거를 봉합이라고 그래요. 봉합. 그래서 이따가 봉합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렇게 되면 쉽게 잘 안 움직이죠. 약간은 움직여요. 그러나 미세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봉합, 이렇게 봉합사, 봉합선. 그래서 뇌 구조는 이렇게 봉합 형태로 뼈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temporal bone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the size of the skull, 이 두개골의 측면을 구성한다. 여기 나와 있죠. 머리의 측면. 그래서 측두골, 측면, 머리 두자, 옆측자 써가지고 측두골. 참 이름 어렵죠? 측두골. 그러니까 더 노골적인 우리 순 국어를 쓰면은 관자놀이뼈라고 그래요. 뼈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관자놀이 만져지시죠? 거기 이런 뼈가 있다는 겁니다. 관자놀이뼈. 이해가 되셨죠? 관자놀이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자놀이뼈 아래 여기 우리가 광대뼈라고 하는 광대뼈. 여기 그게 zygomatic, 이게 너무 툭 튀어나온 분들, 그런 분도 계시죠? 좀 굉장히 용감무쌍하게 생기신 분들. zygomatic were cheekbones. 그래서 여기 뺨을 이루는 그러한 뼈, zygomatic. 그래서 광대뼈라고 하는 게 있다. 광대뼈. 그래서 이 광대뼈라는 말도 우리가 쉽게 쓰지만 좀 전문 용어로는 관골이라는 말을 써요. 관골. 어떤 뺨 관자가 있어가지고 관골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머리 부분 안에 들어있는 어떤 뇌의 내용물을 받쳐주고 있는 그러한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릇같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릇같이 생긴 그 차의 하부에도 뭐가 차를 받쳐주는 이런 구조가 있죠. occipital bone이라고 하는, 자 발음이 약간 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occipital bone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 두뇌의 밑에 아랫부분에 가지고 후두골, 두개골 바닥을 나타내는 그런 후두골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후두골. 그것도 at the base of the skull, 두개골의 밑바탕에 있는 후두골.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exploded view of the skull 이라고 하는 거는 두개골의 해부도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분해도 exploded 뭐 폭발했다, 뭐 분해했다 이런 건데 여긴 그 분해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Q&A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s the skull a single bone? skull, 두개골은 단 하나의 뼈입니까? 한 개로 이루어진 뼈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A total of 22 bones form the skull. 총 22개의 뼈들이 skull,
두개골을 형성합니다. 8 of those bones, 그러한 22개의 뼈들 가운데 8개, 그 안에는 including the occipital and frontal bones, 즉 여기에는 occipital, 후두골이라고 그랬죠. 후두골과 frontal bones, 그 전두골, 이마뼈,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그와 같은 그런 뼈들 중에 8개가 surround, support and protect your brain, 여러분의 두뇌를 갖다가 에워싸고 있으며 지탱해주며 지지해주며 보호해줍니다. 8개가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the other 14 bones, 다른 14개의 뼈들은 물론 그 안에는 zygomatic bones, 자, zygomatic bones, 아까 zygomatic bones 볼까요? 예, 자이고메릭 본 여기 나와 있죠. 우리가 광대뼈라고 한 거, 관골이라고 한 겁니다. 관골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이러한 관골, 이 광대뼈를 포함한 다른 14개의 뼈, 이런 것들은 the framework of your face, 여러분의 얼굴의 framework, 어떤 기본 틀을 형성합니다. 광대뼈 같은 것들이. Most skull bones are locked together.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skull, 두개골, 이 두 개, 이 우리가 해골이라고 하는 이런 두개골, 이 뼈들은, 두개골은 locked together, 함께 잠겨져 있다, 봉합되어 있다, 즉 봉합 고정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함께 잠겨져 있다는 것. 그것도 immovable joint, 함부로 약간씩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관절, 이른바 수철지라고 불려지는, 바로 이 수철지가 이게 그 봉합사나 봉합선이라고 하는, 여기 봉합사 혹은 봉합선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관절, 우리가 무릎팍이나 발목이나 손뼈 이런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관절에 의해서 서로 이게 맞물려 locked,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봉합, 그래서 두개골은 이렇게 봉합되어 있다는 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only the mandible moves, 단지 mandible, 이것만이 움직인다. 그래서 allowing you to eat, breathe and speak, 여러분들이 먹고 숨쉬고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 mandible, 이것만이, 그러니까 두개골에서 움직일 수 있는 뼈는 더 맨더블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장난삼아 퀴즈로 낼 만한 그런 게 되겠죠. 그 맨더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이 턱 악자를 써가지고요, 이 윗부분을 상악이라고 그러고 아래를 하악이라고 그럽니다. 치과에 가시면은 그 치과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악. 그래서 여기 mandible or lower jaw라고 하는데, 하악, 하악. 참, 무슨 악소리 나니까 희한하죠? 하악골, 이렇게 씁니다. 하악골. 그래서 mandible lower, 아래턱뼈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래서 야, 진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앞면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근육이나 살 이런 게 움직이는 거고, 이 위에 뼈는 고정되어 있고 아래 턱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여러분, 그 단어만 좀 어렵지
내용 자체는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생활에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일단 여기 보겠습니다. Can bones bleed? 뼈들이 피를 흘리나요? 뼈들도 피를 흘릴 수 있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Answer. Bones are moist, living organs. 뼈들은 moist, 습기가 있는 촉촉한 living,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With their own network of blood vessels. 즉 그런 피, 관, 혈관이라고 그러죠. 혈관, 네트워크, 망, 혈관망. 그 자체의 혈관 구조를 가진 살아있는 기관, 이게 뼈라는 겁니다. 뼈가 우리가 말라있는 게 아니라 촉촉하고 그 자체의 뼈 속에 혈관 구조를 가진 살아있는 기관, 생생한 기관이 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걸 더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yes, 그렇습니다. They can bleed. 그래서 뼈는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뼈에도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each bone has an outer layer of hard, dense, compact bone surrounding light sponge bone inside. 각각의 뼈는 outer layer, 바깥층이죠. 그 바깥층을 이루는 그러한 단단한 밀도가 높은 컴팩 보운즈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컴팩 보운이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여기 앞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바깥 부분이죠. 바깥 부분이니까 이걸 갖다가 그 피질골이라고 그래요. 바깥에 뼈의 그 질을 형성하는 피질골, 혹은 그 라멜라 본이라고 해가지고 박층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여기 굉장히 밀도가 높은 치밀한 뼈 해가지고 치밀골이라고도 써요. 치밀하다 이런 거죠. 밀도가. 그래서 치밀골이라는 말을 사용할게요. 용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라는 것. 한국말. 각각의 뼈는 외부에 그런 하나의 층을 가지고 있는데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치밀골. 이 치밀골은 lighter sponge bone inside, 내부에 보다 가벼운 스폰지 본. 이거는 해면질로 구성되어 있는 뼈를 말해요. 그래서 해면골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해면골을 갖다가 에워싸고 있는, 그러니까 해면골이 있고 겉부분을 단단한 뼈가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피질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림은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this strong but light structure, 이 강력하면서도 그러나 가벼운 구조, 이 뼈의 구조는 built and maintained, 형성 유지됩니다. 뼈세포, 골세포에 의해서 뼈세포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뼈에 있는 세포들. 근데 그 뼈세포들은 공급이 됩니다. 혈관에 의해서, 뼛속으로 흐르는 혈관에 의해서 뼈세포가 계속 영양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뼈를 보시면요, 여기 bone structure라고 되어 있죠. 여기 compact, 치밀한 뼈, 치밀골, 이거는 hard outer layer, 단단한 외부층이라는 겁니다. 치밀골이고요. 그리고 여기 치밀골의 구조를 갖다가 떼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속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blood vessels in compact bone. 치밀골에는 혈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치밀골에 들어있는 혈관, 거기도 혈관이 흐른다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bone marrow, 뼈의 정수. 그래서 우리가 골수라는 말을 씁니다. 골수. 뭐 골수 분자. 뭐 그런 어떤 사상적으로 낙인을 찍을 때 쓰는 그런 말도 있지만 여기 뼈의 정수, essential part를 말하는 거죠. marrow라고 하는 것. 이 골수가 central cavity, 중앙에 텅 비어 있는 부분. 이것도 중앙강. 자, 이게 뼈에서 인체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강자를 많이 써요. 이 cavity. 그래서 이 골수가 중앙강을 채운다는 겁니다. 골수가 뼈의 중앙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것 있죠? 이런 것들이 뼈의 중앙 부위를 채우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 스펀지본, 스펀지본은 아까 해면골, 해면뼈라고 말씀드렸죠? 해면골은 struts and spaces, 여기 struts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버팀목, 우리가 지주라고 그러죠. 지주, 버팀목, 어떤 지주, 이 지주골과 그런 spaces, 텅 빈 공간,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게 해면골인데 해면골은 이 중간중간 비어있지 않은 그런 게 이 스트러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텅 비어있는 부분, 그게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해면골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 왜 우리가 소와 관련된 부분, 사골을 갖다가 이렇게 집에서 요리해서 드실 때 이러한 뼈의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 속에 이렇게 혈관이 전선처럼 복잡하고 정교하게 엉켜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뼈도 피를 흘린다는 것, 이것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메일 펠비스, 펠비스라고 하는 것은 골반인데 남성의 골반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아래 거는 여성의 골반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죠.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기 male and female skeletons the same. 남성의 그러한 남성과 여성의 골격 구조가 똑같은가요? You can distinguish between male and female skeletons.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골격과 여성의 골격을 by looking at the pelvis, 골반을 살펴봄으로써, 골반뼈를 갖다가요. This basin-shaped structure, 이 분지처럼 생긴, 세숫대 같은 그런 분지처럼 생겨먹은 이 구조가 attaches thigh bones, 그런 넓적다리, 대퇴골에 부착이 됩니다. 그렇죠? 대퇴골이 아래로 이어지겠죠. To the body, 그런 몸체,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지 같은 유형의 이 스트럭처, 이 구조가 대퇴골을 갖다가 이런 상체, 신체에 이렇게 부착시킵니다. 이 아래로 대퇴골이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supports organs in the abdomen, 이런 복부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기관들을 갖다가 지탱해 줍니다. 대퇴골과 연결하고 상체로는 장기를 갖다 지탱해 줍니다. In women, 여성에 있어서 the opening in the center of the pelvis, 이러한 골반의 중앙에 있는 오프닝, 그러한 열려있는 통로, 이것이 좀 더 넓습니다. In man, 남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보다. 그리고 이것이 더 넓은 이러한 통로 구조가 provides room for a baby's head, 이런
아기의 머리, 아기의 머리통이 squeeze through during birth. 탄생 순간에, 탄생 동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기의 머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입체 모형이 아니라 잘 안 보입니다만 그 남성보다 여성의 여기 비어있는 이 오프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요. 그림으로 봐서는 뭐 비슷비슷하게 그려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어쨌든 여성의 골반 구조의 통로가 안에 오프닝이 더 넓다. 거기서 태아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부러진 뼈. How do X-rays work? 어떻게 X-ray가 이렇게 작동할까? By projecting this invisible type of radiation through the body onto a photographic plate. 이렇게 함으로써 projecting은 이 투사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projecting this 이 뼈에 이와 같은 invisible 눈으로 볼 수 없는 안 보이는 그런 유형의 radiation 그러한 radiation 그 방사 그러한 그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러한 걸 갖다가 the body 신체 이 방사선을 갖다가 신체를 통하여 photographic 사진판 사진으로 이루어진 판 그런 사진판 위로 신체를 통과하게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이런 방사선을 갖다가 투사함으로써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형의 방사선을 신체를 통과하게끔 해서 결국 사진판에 이렇게 딱 안착되도록 이렇게 투사함으로써 doctors 의사들은 see hard structures 단단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such as bones 뼈와 같은 단단한 구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ven though bones are very tough 비록 뼈는 매우 단단하지만 fractures can happen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If say 만약 예를 들어 they suffer a sudden impact 이 뼈들이 갑작스런 충격을 겪게 되면 이렇게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rtificially colored X-ray of fractured arm bone 골절상을 입은 이 팔뼈를 인위적으로 색칠을 해서 보여주는 엑스레이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색칠을 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부러졌는지 확실하게 이게 보여주죠. 여러분 여기 부러진 부분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보고서 어떻게 이거를 치유해야 할지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골절된 뼈를 갖다가 치유하는 과정을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How do bones heal themselves? 어떻게 뼈들은 스스로를 치유할까요? If a bone is fractured, 만약에 하나의 뼈가 부러지면 골절상을 입게 되면 a self-repair system springs into action immediately. 여기 자기 repair, 치료, 복구 시스템, 즉 자기 복원 시스템이라고 하든 아니면은 어떻게 명칭을 자체 복구 시스템이라고 그냥 명칭을 정할게요. 이렇게 자체를 갖다가 수리하고 고치는 복구 시스템, 자체 복구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뼈에.
대단히 정교하죠. 자체 복구 시스템이 springs into action,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행동을 한다. 즉각 작동한다. 즉각 작동한다. immediately, 즉각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blood leaking from damaged blood vessels, 뼛속에 있는 손상된 그런 blood vessel, 혈관으로부터 leaking, 새어나오는 피, 이 피가 clot, 응고됩니다. 피가 이렇게 응고되는 걸 혈전이라고 그럽니다. 응고돼서 stop further bleeding, 더 이상의 그런 그 출혈을 갖다가 정지시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응고가 돼서 출혈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나면 the rebuilding process, 이렇게 재형성, 뼈 재형성 프로세스, 이 과정, 그리고 그것은 takes weeks or months, 몇 주 혹은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것이 get underway, 진행됩니다. 진행 중이라는 거죠. Doctors often line up the broken ends of the bones. 의사들은 종종 라인업은 딱 이렇게 일렬로 맞추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 그 골 넣고 나서 중앙에 딱 이렇게 포진하고 하는 거 있죠. 미식 축구 선수들 아니면 뭐 달리기 선수들 100m, 500m, 1000m 마라톤 할 때 요의 준비 땅 할 때 일렬로 쫙 서 있는 게 라인업입니다. 정렬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의사들은 종종 the broken ends of the bones, 이 뼈들의 부러진 끝부분을 정렬합니다. 딱 원래 있었던 뼈에 맞게 삐뚤빼뚤한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딱 올곧게 맞게끔 평행하게 제자리에 이렇게 맞추는 걸 라인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라인업 합니다. 그래서 make sure the repair works properly. 그래서 이 자기복구 시스템, 이 과정이 적절하게 works, 작용하도록 이거를 확실히 하고자 뼈의 끝을 정렬시킨다는 겁니다. 부러진 부를 갖다가 아프더라도 무슨 어떤 진통제 같은 거 아니면 마취주사 이런 거 놓고서 뼈를 갖다가 이렇게 올바른 형태로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is not the wrong shape, 그냥 놔두면은 엉뚱한 모양이 될 테니까 잘못된 모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그러한 모양을 갖추면서 제대로 이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뼈를 정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뼈가 첫 번째 within hours of the fracture, 골절상을 입은 수시간 이내에 a blood clot, 혈액 응고가 형성이 됩니다. between bone ends, 뼈의 양쪽 끄트머리 사이에서. 그러면서 sealing up cut blood vessel, 이 cut, 잘려진, 즉 부러져 나간 그 잘려진 그런 혈관을 갖다 봉해버립니다. 뼈가 부러지면 뼛속에 이렇게 혈관이 있었는데 이게 부러졌잖아요. 거기에 지금 여기 나오네요. 이게 broken end bones, 부러진 뼈의 끄트머리라는 거예요. 여기가요. 여기도요. 그렇죠? 여기도. 그럼 여기서 혈관이 막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blood clot forms in fracture, 이 골절 부위에서 이렇게 피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이게 clot, 혈액 응고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부위에서요. 혈액 응고 현상이 딱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피가 흐르는 걸 멈추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after 3 weeks, 3주가 지나고 나면 fibrous tissue, 이런 섬유 조직이 replaces the clot, 그 응고를 대체합니다. 섬유 조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놀랍죠? 섬유 조직이 탁 나타나서 new blood vessel,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새로운 혈관이 bone building cells, 뼈를 형성하는 세포를 갖다 공급해 줍니다. 새로운 혈관이 나타나 가지고 뼈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게 3 weeks, 3주 뒤에요. 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네요. fibrous tissue. 이러한 섬유 조직이 그것도 새로운 혈관을 가진 섬유 조직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엉성하게 보이죠. 고치는 과정 중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지나면 이제 after 3 months 이렇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new bone has replaced the fibrous tissue. 이 새로운 뼈가 바로 이 섬유 조직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the repair, 복구 과정은 almost complete, 거의 완결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기 부러졌던 뼈가 좀 이렇게 두툼하게 부어 올라 있는 것 같죠? 더 단단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new bone, 새로운 뼈가 형성이 되고 혈관도 치유가 되고요. 이렇게 자기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뼈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 용어 자체는 상당히 좀 전문적이라 거부감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에게 꽤나 유익했다고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문 용어가 훨씬 덜 나오는 그리고 이제 우리 실생활과 좀 더 밀접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된 근육은 왜 중요한가, 이 항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